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정상 외교를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기술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29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찬 행사장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한 나라는 미국으로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 만찬 행사장에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국으로는 유일하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있었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축하드리며 미국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만찬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한미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북핵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를 취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북핵 문제에 관련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6월 27일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는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습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단계에서 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큰 이유로 꼽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 웨이유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이 최악의 인신 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대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만을 자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모든 면에서 대표적 불량 국가로 뽑는 북한은 이번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5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모두 36개국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로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라는 대중국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해 미국과 이 은행 간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북한과 거래한 리홍리, 순웨이 등 중국인 2명과 다롄 국제해운 등 기관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관련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 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가에선 단둥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가 미국뿐 아니라 제3국의 거래 중단 효과도 유발해 단둥은행이 사실상 제2의 BDA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계속되는 대량 파괴무기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단둥은행은 북한 금융거래가 금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악용으로부터 미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계속 모색하지만 미국은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은 지난 22일 워싱턴 DC에서 양국 외교안보 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했던 합의를 미국이 깼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왔던 중국이 대미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했고 중국은 이런 발전 추세와 정신을 이어나가길 원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잘못된 행위들은 공동인식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고 미중 관계를 다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려놓길 바란다며 직설적으로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 체계 밖의 독자 제재를 일관되게 반대한다.
한다며 어떤 다른 국가가 자기의 국내법에 따라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미 3대 공동성명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화망과 봉황망 등 중국 언론 매체들도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단둥은행 제재안을 발표한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모성 사망률이 남한의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성 사망률이란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과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2015년 기준 신생아 10만 명당 82명으로 이 수치는 북한의 여성 보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임혜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공동주최로 2월 27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북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 대비를 위한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에서 북한의 모성 사망률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002년 신생아 10만 명당 97명이었던 모성 사망률이 2012년 62.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준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신생아 10만 명당 82명으로 같은 기간 남한의 신생아 10만 명당 11명과 비교해 7.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위원장은 북한의 모성 사망률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하라의 남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모성 사망률이 신생아 10만 명당 547명에 달하고 저소득 국가 평균도 신생아 10만 명당 495명이므로 북한의 모성 보건이 세계 최저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임 부위원장은 2009년 북한 중앙통계국 조사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세 가지 검사를 모두 받은 여성 비율은 79%에 불과했고 세터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세 가지 검사를 모두 받은 비율은 30에서 50%였다며 북한의 출산 관련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농촌지역은 여전히 집에서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격증 없는 산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과다출혈, 감염 등 모성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발제를 맡은 황의정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여성들은 국가 권력과 가부장제 질서의 이중적 지배 아래 있다며 법제도 정책 결정 영역에서 북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성호 북한 인권 청년단체 나우 대표는 여성 교화소, 노동 단련대, 인민 보안소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소희 북한 인권 시민연합 선임 간사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임신한 채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들이 강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10월 23일부터 열리는 제68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유럽 은행들이 25년 전 북한의 채무 20억 달러를 미국 내 북한 동결 자산으로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 16일 ANZ 그린드레이즈 은행과 ANZ 상업은행 등 60여 개 유럽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상대로 1992년 프랑스 파리에서 받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결론을 미국 현지에서 집행하겠다는 신청서를 미 연방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ICC는 당시 16억 1,513만 스위스 프랑과 9억 2,948만 독일 마르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행들은 당시 판결에서 법률 비용으로 부과된 10만 영국 파운드와 중재위원회 관련 비용의 일부인 8만 4,760달러를 변제받기 위해 미국이 동결했거나 앞으로 동결할 북한의 자산을 저당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빌려준 돈이 상환되지 않자 미국에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1992년 판결문을 1995년 미 연방 워싱턴 지방법원에 등록해
미국 내 집행 승인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RFA는 복수의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16일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외교 행랑 사태의 주인공인 리응식 북한 외무성 인권대사와 리동일 국제기구 국장 일행이 미 당국 몰래 애리조나를 다녀왔으며 그것이 유럽은행의 북한 배상 청구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14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노동당 고위관리였던 리정호 씨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싱가포르 회사들을 거쳐 러시아로부터 매년 20만에서 3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39호실에서 이뤄졌던 불법 경제활동은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면서 대북 제재를 39호실 사업과 인사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북민 단체도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탈북 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단체들의 숫자도 종류도 다양해졌는데요. 탈북 단체들은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으며 문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 등의 캠프에서 탈북민 출신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탈북민 단체도 정치적 이념적 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민 단체는 연구단체에서부터 치유단체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일성 종합대 출신의 엘리트 탈북민인 김영수 북방연구회 이사는 대선 기간 여러 성향으로 탈북민 단체들도 분화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탈북민 단체를 뭉뚱그려 대표할 만한 연합체가 없다 할 정도로 요구나 의견도 다양하게 분리되고 있고 서로 의견을 강압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결성한 단체에서 일하는 또 다른 탈북민 활동가도 구심적 역할을 하던 황장엽 선생이 2010년 돌아가신 뒤로는 각 단체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단체는 역시 북한 인권 관련 단체입니다. 자유북한방송, 세계북한전략센터 등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이자 청년단체를 표방하는 나우를 비롯해 탈북민 동지회, NK워치, NK지식인연대, 결의 통일연대, 북한개혁방송, 북방연구회, 반인도 범죄 북한인권 철폐 국제연대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탈북민 대학생, 어머니 모임, 한부모 자녀 가족 등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 등으로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엘리트층 탈북민들은 별도로 북한에서 연구했던 자신의 전공을 이어 국내에서도 모임을 하면서 연구를 이어가는가 하면 탈북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의료활동을 하는 이사 모임 등도 생겨났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인권단체 중 청년단체가 세분화된 것도 탈북단체의 다양화의 한 단면입니다. 2010년 결성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이 시대 청년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일이 됐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해외의 청년, 탈북민, 한국의 청년들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단체들은 특히 북한 인권 캠페인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또래 청년, 청소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꽃제비와 장마당 세대의 현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탈북 청년들에겐 직접 겪은 일인 만큼 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크리스마스 카드, 엽서 판매, 구출 비용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 대표는 북한 정권보다는 장마당 세대 청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변화는 피할 수 없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남한 사회에서 우리가 꾸는 꿈을 소개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정책의 방향과 기조의 일부 변화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탈북 단체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지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법도 만들어져 있는 만큼 후속 작업이 좀 더 빨리 진행돼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가끔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면 한국 정부는 통일되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하는 것이 없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우리도 노력 중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과 30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공식 만찬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접근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정상 간 신뢰와 굳건한 동맹 관계에 기초해 북한을 다룬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한미 정부가 강력한 압박 수단과 효과적인 관여 수단을 적절히 배합해 핵무기에 집착하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